비트코인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유럽연합도 2월 7일부터 16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라켄 부사장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위한 주요 수준에 근접했지만 지정학적 뉴스가 상승 모멘텀을 꺾어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전직 분석가가 독특한 주장을 내놓아 화제입니다. 미국이 외계 생명체 존재를 공개하면 비트코인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영란은행에서 10년간 근무한 헬렌 맥카우 전 분석가는 영란은행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외계 생명체 존재가 확인될 경우 정부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외계 생명체 존재가 2027년 이전에 공개될 확률을 12%로 제시했으며 최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UFO 관련 정보 공개가 시간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추진하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의 심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허용 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인데요. 미국 은행협회는 규제 공백으로 최대 9천조 원 규모의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 정준혜입니다. 최근 이어지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무역 전쟁 우려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심란함이 감도는 크립토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짚어봐야겠죠. 오늘도 071랩스 딜러님에게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까지 올라서면서 10만 달러를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그린란드 사태 충격으로 8만 9천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정말 자연재해급의 한 주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사실 이제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진전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9만 7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거기 부근이 이제 10만 달러를 다시 이제 재도전할 수 있는 희망 섞인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번 주 중순에 8만 8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9만 달러 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저한테 방송 전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완전히 통제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시장의 센티먼트 같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네. 악재에 반응하는 시장의 구조가 달라졌는데요. ETF가 자금과 이제 기관이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받쳐주는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좀 그 투자자들의 평단가를 보면은 8만 9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초반이 네. 이제 그들 평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이미 많이 선반영됐다는 가정 하에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롱숏 포지션이 이제 많이 스윙하면서 미실현 손익이 이제
다 클리어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연쇄 청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 하락이 예전만큼 악재에 음. 심각하게 반응하진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밤이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좀 예정돼 있거든요. 관련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우선 무조건 네.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물론 크립토 얘기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8월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맞아요. 그럴 얘기가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발언 수위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AI의 예측으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하고 안정권에 들고 이제 10만 달러를 재도전할 수 있는 중기적 그런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별다른 진전 없고 과열되어서 EU조차도 이제 강경하게 관세 보복을 이제 예고를 하게 된다면 네. 8만 5천 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오늘 미뤄진 그 상호 관세 판결 결과가 이제 미뤄졌는데 네. 그것까지 이제 2월 말에 같이 악재로 섞이게 되면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어서 네.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사실상 20일 날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또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소 황당한 외계인 뉴스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약간 네.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이 중앙은행 출신의 전문 분석가가 이걸 비트코인을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다뤘다는 게 참 신기했는데 핵심은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한 공개를 했을 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이러한 카오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할 때 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산이 네. 탈중앙에 독립된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린란드 사태만큼이나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 클래리티 액트일 텐데 이 법안이 지금 자초 위기에 놓였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클래리티 액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ETF로 인해서 미국 기관이 들어왔듯이 미국의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기본 정의할지를 다루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ETF뿐 아니라 기관 자금이 더 본격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초석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두 그룹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맞아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래소가 이런 이자를 주게 되면 사실상 은행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과연 금융사고에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완전한가 이거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대표적인 CX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으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는 거고 미국의 혁신이 그만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견으로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로 지연이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악재라고 보진 않는 게 이게 그래요? 통과되는 순간 큰 제도적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긍정적으로 남겨둔 호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월 말에 이 법안이 좀 긍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사하는 그 관세 이제 상호 관세 법안이나 그리고 네. 앞으로 본인이 예고했던 감안, 세금 감안 이런 걸 다 했을 때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든 푸시해서 크립토 관련된 거 하나는 관철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딜러님 말씀대로 통과가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더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게임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B3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이 대릴 씨. 저는 B3 CEO Daryl입니다. We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 Web3 companies and projects. We operate more like a conglomerate, and so we have many departments. The key three departments at B3 are the following. The first department is B3 Labs, which creates innovative consumer products, and I'm very excited to share with you all the newest product. You all will be the first to know and the first to try it, and we're very excited for you to
test out the product and give us feedback. The second department at B3 is B3 Infrastructure, where we launch blockchains for two groups specifically. The first is Fortune 500 companies that are very large based in the US. And the second are large Web3 ecosystems like Ripple and XRP. And we actually launched the first ever XRP gaming blockchain, and very excited to showcase and scale that to the world. Our third department is B3 Investments, where we make early stage investments into Web3 compan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be the next Coinbase, the next large exchange, the next prediction market, so on and so forth. We also have several other blockchains that we have launched and are in the process of launching for Fortune 500 companies. For example, the one that we launched before, the XRP gaming blockchain, has done really well in just a short amount of time. We launched that last year, and it's actually the most used application and chain in the Ripple ecosystem today. To make this happen, at B3, we actually have a very, very aggressive roadmap, despite the fact that our team is quite small and quite lean, less than 15 folks. But we like to think our team is very talented and we punch above our weight. We believe 2026 is the year of mainstream adoption. And our big focus is building this AI-powered blockchain application builder, and we're calling it the B3 operating system, or B3 OS for short. You can think of it like a cursor or a Claude, but specifically for blockchain applications. So anyone, whether you are a technical engineer or someone with just an idea for the next billion-dollar application, you can deploy this application with B3 OS in just minutes. And we are super excited because to help distribute the product, to help make the product more robust, we are forming partnerships with Fortune 500 companies to launch their blockchain efforts, as well as power the blockchain infrastructure for large banks in the US, such as the ones dealing with stablecoins and launching new application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And so very excited to be sharing some of this news with our Korean community. Last, I also just want to thank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people have incredible energy, enthusiasm, and we want to work very, very closely with you all and build the future of Web3 together. And to show the community here how much you all mean to us, I wanted you all to first hear this product that we've been building, but we haven't announced yet publicly. You all will be the first to know. It's called Upside.Win. You can take that, you can stake it, deposit it on our platform, and the yield that you make on your deposit, in other words, your principal, you will receive gaming credits. And you can take those gaming credits to play your favorite games, the classics, the familiar ones like roulette and blackjack, coin flip, and many, many others. The key thing here to remember is the deposit that you have, whether it's in USDC or Ethereum, that is always safe. But instead of earning just 2 to 3% of yield per year annually, you get the chance to play some of these games. And if you win, you will win much more yield than that. But the principal is always safe. And every day when you log in, you get more gaming credits to use. And so I'm super excited for everyone to check out the application. And we are very excited for our Korean community, which we love, to try it first.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ll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listen to our vision, our roadmap, and very excited to hopefully meet all of you one day in person on our next Korea trip. Thank you. 네, B3 대표의 영상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요즘 게임 시장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정 코인을 소개하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게임이란 시장에 왜 생겼고 그 흐름 속에서 B3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러님,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이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훨씬 존재하기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게임머니와 게임 네. 계정
게임 아이템들을 실제로 원화로 사고 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주변에도 게임 아이템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직접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게임을 잘하지 못해서 아, 네. 못했지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원이 암암리에 이뤄졌고 네. 굉장히 큰 수익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지 같은 게임 보면은 어른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계정 하나에 수천만 원씩까지 팔리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은 P2P로 거래가 되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게임 회사 소유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게임이 서버가 종료가 된다거나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은 그간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이런 아이템 그리고 계정 그 경험치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라서 네. 여기서 이제 등장한 이제 질문이 이미 내 자산, 내 돈처럼 계정에 애정을 쏟아서 썼는데 이거를 온전히 유저 자산, 내 자산으로 가질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개념이 Play to Earn, P2E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안에서 얻은 보상이나 결과를 게임 밖에서도 가치로 인정하게 해주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가치를 인정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제 사행성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해외 사례만큼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 씬에서는 지금도 꽤 큰 섹터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옛날에 좀 기억을 해보니까 P2E가 처음 나왔을 때 어쨌든 게임으로 뭔가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네. 큰 문제는 이게 블록체인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게임이 주는 즐거움보다 보상 구조가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년, 22년도에 클레이튼이라는 체인에서 게임을 냈었는데 네. 이게 1시간 공략법들이 막 여기저기 유튜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돈 버는 네, 법인가요? 공략법. 그리고 1시간 하면은 10만 원어치의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뭐 맘카페며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초기 참여자들에게만 그게 집중돼서 보상이 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저를 모집해오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P2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의 구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다 보니까 기존의 온라인 게임을 경험하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느려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게임 내에서 플레이하면 쌓이는 기록이나 네. 경험치나 뭐 상점에서 이루는 행동 이게 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마치 이더리움의 송금 시간과 그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L2들이 여러 개 탄생한 네. 것처럼 게임도 그러기엔 수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속도가 생명 아니에요? 맞습니다.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기엔 굉장히 집중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술적 제약점 그리고 현실화, 대중화의 제약점을 많이 본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시장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21년 처음 P2E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딱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빠른 메인넷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L2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 속도로 이제 게임을 올리다 보니까 먼저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게임을 자연스럽게 네. 돌아가도록 이게 억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 많이 느렸지만 지금은 이제 속도와 그 수수료 문제를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일반 게임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기술이 개발하고 있고 이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판을 깔아주는 게 게임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그 변화의 핵심이 방금 말씀해주신 인프라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블록체인만을 위한 인프라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21년도 예전에 그 느린 메인넷에서 그냥 게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어땠냐면 단계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냥 블록체인이 이미 있고 거기 위에 게임을 억지로 개발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게임 장르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뭐 FPS도 있고, 뭐 RPG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그냥 모바일 폰 게임도 있는데 네. 각 게임 장르마다 필요한 스펙과 기능들이 다른데 단 하나의 체인 위에서 돌리다 보니까 인프라의 한계가 그대로 여실히 플레이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투 원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그 유저 인터랙션이 필요하지 않은 뭐 카드 게임이나 되게 간단한 게임들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캐주얼 게임들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경량화 기술이 뭐 블록체인 고질적 트라우마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동시에 이제 게임 인프라도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게임을 그 한 블록체인 위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양하게 좀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블록체인 게임 인프라도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B3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인가요? 네, B3는 일단 그 고속도로잖아요. 판을 네. 되게 넓게 깔고 수많은 게임들이 여기 와서 디플로이해서 게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여러 게임이 동시에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수가 늘어나도 서로의 서버에서 각자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 확장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미션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그 속도도 그러면은 개선이 된 거겠죠, 당연히. 속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죠. 사실 레이어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는 뭐 L2랑 똑같이 무거운 그 네트워크에서 일하지 말고 이 네. 결과값만 위로 올려서 게임에 필요한 인터랙션만 딱딱딱 찝어주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몇 년 사이에 최근에 되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게임 A가 있고 뭐 B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뭐 유저들끼리 서로 뭐 전혀 행동 데이터가 끊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B3 안에 있는 게임들은 같은 인프라지만 각자 게임에 맞는 독립적인 이런 실행 공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 A 게임에 트래픽이 몰렸다고 해서 B 게임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했고요. 가장 핵심은 지난주에 모카버스 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네. B3 생태계 안에서 운영되는 게임들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동기화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유저가 지갑으로 로그인하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상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송금도 빠르고 네. 비용도 낮잖아요. 이것도 게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면 이제 블리자드 같은 대형 게임사 있죠. 네. 이 게임사도 서로 서버를 따로 쪼개는 게 아니라 각자 공통 인프라 위에서 여러 게임들이 서로 문제 없이 잘 융합될 수 있게 만드는데 B3도 이와 비슷하게 개별 게임을 위한 하나의 블록체인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판을 깔아놓고 여러 개들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판의 구조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인프라 위에 게임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저들이 많아지고 동기화될 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질수록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네. 뭐 블록이 더 많아지면 서로 검증도 더 많이 되고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저가 한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많아지고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구조가 실제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게임 인프라의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전 21년 때보다는 확실히 확실한 그 한계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갑 수나 그리고 게임 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수가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네.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긴 있는데 다만 이런 지표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게임이 얼마나 기존 웹2 게임과 비교했을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경쟁력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사랑을 받고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는가 그게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텐션이라는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리텐션은 뭐죠? 이 유저가 일주일 뒤에 돌아오고 한 달 뒤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율이 되나. 그러니까 재밌어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어야 되고 블록체인 느낌을 좀 빼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그런 리텐션을 핵심 지표를 보고 있어서 지금 B3는 특정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밀어주기보다는 네. 인프라에 대한 고도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은 타입의 종류의 게임이 올라와도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고요. 더 큰 커뮤니티를 문제없이 수용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도 바로바로 게임으로 온체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B3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하면 사실 게임 강국이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한국은 분명 게임도 잘 만들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일단 게임 DNA가 있는 너무 나라입니다. 좋아하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드는 경험을 유지한 나라도 몇 없고 네. e스포츠를 통해서 이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운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행성 이슈 규제 때문에 이런 게 네. 한국에서 조금 더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걸림돌만 없다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가까워질 때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없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좀 게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강국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 한국이 블록체인 게임 인프라에서도 선발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게임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바닥을 만드는 인프라 프로젝트 B3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참여 방법 유튜브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